자, 일단은, 자, 오늘은 28주 차고요. 28주 차고, 여러분들 28주 차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에서 일과 에너지, 3단원의 일과 에너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렵죠, 여기가 좀. 일과 에너지가 제일 어려워요. 우리가 물리에서 보통 역학이라고 하는 파트죠, 역학. 역학이라고 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칠판 원래 이거지 많이 어려워라들 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역학이라는 거는 물리학에서는 역학 여러분들이 전자기학 그 다음에 파동 뭐 연력학은 여기에 포함돼요. 이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나눠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게 돼요. 물원 과정에서 물리학 원 과정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요게 종호금 나오고요. 3학년 2학기 때 이게 나오죠. 물론 역학에서 속도, 가속도 얘기는 지난번에 2학년 때 했었고요. 2학년 과정에서 나왔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학 파트 중에서도 일과 에너지 파트라는 건데 지우개가 없다. 잠깐만 기다려요. 지우개만 황하니 갔다 올게요. 지우개 없나요? 지우개 몇 개만 주실래요? 하나도 없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우개가 곧 올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저랑 이게 대단원 최종평가라고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 있는 문제 또 같이 풀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짝수 할까요? 홀수 할까요? 짝수가 마음에 들어요? 홀수가 마음에 들어요? 뭐 할래? 하나만 골라요. 그럼 저기 책상에 있어. 자, 하나만 골라요. 짝수 좋아요? 홀수가 좋아요? 빨리 앉아요. 홀수? 자, 그럼 홀수를 갑시다. 여러분들 빨리 앉아요. 자, 그러면은요 홀수를 가죠. 감사합니다. 자, 그럼 홀수로 가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28주자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1번부터 한번 가보죠. 자, 표는 어떤 자동차가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겁니다. 라고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 속도, 가속도 얘기 좀 잠깐 해볼게요. 자, 어떤 자동차가 출발했대요. 어떤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 쭉 갈 건데 처음 위치가 여기였어요. 여기에서 출발해 갔고요. 자, 이동거리가 시간이 0일 때, 그러니까 t 보통 시간이 0일 때 위치가 0이에요, 여기가. 자, 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지날수록 이동거리가 거기 보시면 단위가 킬로미터네요. 50km, 그 다음에 120km, 그 다음에 250km 이런 식으로 이동한 거리가 점점 늘어나요. 그랬을 때 이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니? 라고 물어봤네요. 평균 속력이에요. 여러분들 평균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걸린 시간 동안에 언제 우리가 평균을 잡는 전체 시간 동안이에요. 전체 시간 동안의 속력이니까 이동 거리를 나타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시간이 총 몇 시간 걸렸어요? 총 5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5hour, 시간 분해. 그래서 이동거리가 0에서 최대 얼마까지 간 거죠? 450, 단위는 킬로미터예요. 이거 5로 나누면 얼마예요? 5, 9, 45인가요? 그럼 90km per hou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우리말로는 시속 90km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그럼 연필이 부러졌어요, 그새. 그놈의 연필은 참 한 2억에 집어오지 좀. 그놈의 연필은 꼭 부러지지. 자, 연필은 한 2개면 되겠지? 아이, 뭐 감사할 것까지야. 혹시 이따가 안 갖고 오는 놈 있으면 분양해줘.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조심할 게 있죠. 만약에 이 문제에서요 1시간 동안 0에서 1시간까지 평균 속력을 계산해라 그러면은 1시간 동안에 50km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바뀌어요. 이때는 이렇게 되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이동거리가 점점점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 속력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구하냐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요. 이렇게 되면은. 근데 보통 별말 없으면은 주어진 전체 시간 동안이겠죠. 목적지 거기 써 있잖아요.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전제 조건을 줬으니까 도달할 때까지로 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죠. 자,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었다. 자, 이게 타점 기록계라는 거예요. 타점 기록계에서는요, 점을 찍을 때 저 점과 다음 점을 찍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항상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타점 기록기를 찍었는데 점을 땅 찍는데 어쩔 때는 다다다닥 찍다가 어쩔 때는 덩 이렇게 천천히 찍는다. 이러면 이 타점 기록기 버려야 돼요. 이건 못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타점 기록기가 테이프가 있는데 이렇게 테이프가 쭉 있는데 점을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여기서 땅 이렇게 찍는데 이걸 잡고요. 쭉 잡아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물체에다 매달고 쭉 갈 거예요, 얘가. 그랬을 때 얘가 일정한 속력으로 가면은 점을 찍는 간격이 어떨까? 항상 일정해질 것이고. 만약에 점점 빨라진다 그러면은 점점점 빨라진다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겠죠. 왜? 점과 점 사이의 시간은 똑같은데 빨라졌다는 소리는 이동 거리가 늘어날 거니까. 자, 그러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점을 찍어 물체의 위치를 나타낼 때 등속 운동이다. 등속. 여기 보면 등이죠. 그러니까 어떨 때 속력이 일정한 거. 속력이 일정한 거니까 타점 기록기 간격이 어때야 돼요? 일정한 걸 찾으면 되겠죠. 물론 이게 좁으면 천천히 간 거고 간격이 넓으면 빨리 간 걸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간격이 일정한 애를 찾으면 되니까 답은 몇 번? 1번 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항상 공부할 때요. 쉬운 거 공부할 때 쉽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요. 항상 쉬운 거 공부할 때 아, 그게 왜 그랬구나. 명확하게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명확하게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러면 어려운 게 나와도 풀려요. 그런데 쉬운 거 풀 때 뭐 까짓 거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게 뭐야? 어려운 게 나오면 못 풀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여러분들 인생에서 그럭저럭 잘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최고가 되었다라는 소리는 못 들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최고만 기억해 주죠. 그저 그런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분들 짝수는 여러분들 시간 되면 풀어보죠. 그러니까 이따 풀어보세요. 자,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드라이 아이스. 여러분들 드라이 아이스는 어디 가면 많이 주죠? 그죠? 여기 가면 많이 주죠. 그쵸? 게임도 있죠. 1, 2, 3 뭐 이런 것도 게임도 있죠. 한번 막간의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돌아가 볼까요? 30일 부르는 사람이 술래. 그쵸? 그 사람이 있다가 문제 다 풀기. 콜 좋아요. 콜 좋아.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자, 1, 2, 3 12 13, 14, 15 20 21, 22 3, 24, 25 29, 30 뭐야 바보야? 31을 네가 부르면 어떡해? 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불리하다. 니들이 짜고 치네. 내 쪽으로 몰빵을 시키네. 또 그럴 땐 30까지만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한 29까지만 불러주시면 돼요. 아, 그럼 저기서 바로 걸려요, 이제. 아이, 너 웃자고 하는 소리지. 그때 죽자고 넘겨 또. 자, 그럼 5번 보죠. 자,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인데 이 드라이 아이스 나와 있는 건 왜 주는 거냐면 여러분들 사실은 이 문제에서 드라이 아이스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냥 수평면이 있으면 이 드라이 아이스가 담긴 통에서 드라이 아이스에서 이제 기체가 빠져나와서 이렇게 기체가 빠져나가-가지고 얘가 마찰 같은 거 없이 그냥 이 위에서 움직이게끔 해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통 위에 유리판이 유리판 위에 놓으면 통이 유리판 위에서 살짝 뜨게 돼요. 밑줄 그어볼까요?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고요. 즉 마찰력이 없다면 이라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통을 살짝 밀면 통은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자, 살짝 미는 동안에는 힘을 주죠. 하지만 밀고 난 다음부터는 힘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어떤 물체가 힘을 받지 않으면 그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하냐면 등속도 운동을 해요. 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그 물체는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돼 있어요. 거의 작용하지 않는 거는 작용 조금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 좋은 질문이야. 자,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세상에는 문제를 접근하는 제가 여러분들
나이가 좀 더 있는 선배들을 가르쳐 보면요, 접근하는 방식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다음 예를 드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학생. 문제를 봐요. 선생님, 이게 말이 돼요? 이렇게 반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문제가 말이 돼요? 라는 문제를 냈다. 그럼 두 가지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 진짜 잘못된 거야. 문제가 오류가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말이 안 되는 문제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보거나 평가를 받을 때 가정을 해주세요. 이 문제는 완결하다 라는 가정을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안 되죠. 그럼 두 번째, 이 문제가 말이 되나? 라는 질문을 했다는 소리는, 아, 내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거울 보고 또 다시 얘기하세요. 이게 선생님 말이 돼요? 그럼 거울 보고, 야, 이 바보야, 너 문제 이해 잘못했어. 이 뜻이야. 왜? 문제에서 이게 말이 되나? 그 소리가 내뱉었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문제를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아, 내가 문제 잘못 이해했구나 라는 게 보여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출제자의 의도가 솔직히 아까처럼 맞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뉘앙스를 가져요. 첫 번째, 마찰력이 있긴 있다. 맞아요. 좋은 얘기예요. 거의 없다 그랬지 없다고 한 적은 없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찬이가 나 동네 건달 아니 깡패 유찬이가 이제 지나가요. 길 가다가 이제 골목길 으슥한 데서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유찬이가 왜야? 그러고 이제 와요. 야 돈 있냐? 라고 물어보겠죠? 그럼 없는데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러면 아 자식 도 영화가 잠깐 돈이 필요해서 그래. 영화가 돈이 조금 필요해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때 절대로 달라 그러면 안 돼. 잠깐만 빌려 쓰자. 왜냐면 뺏으면 범죄지만 빌리는 건 범죄는 아니니까. 잠깐만 빌리자. 대신 갚는 건 언제 갚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랬을 때 또 얘기하겠죠. 돈 진짜 없는데요. 그러겠죠? 그럼 내가 또 얘기하겠죠. 야, 너 뒤집어 까서 내가 돈 나오면 너 죽는다. 뭐 이러겠죠, 이제. 자, 그럼 10원에 한 대씩이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100원이 나왔어요. 자, 근데 유찬이 입장에서 씩 웃어요. 거봐요, 돈 없잖아요. 왜? 유찬이는 너무 부유하게 살아가지고요. 용돈을 한 달에 한 1억 정도씩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원은요, 그건 돈이 아니에요, 유찬이 입장에서는. 그럼 진짜 돈이 없는 거지, 이거는. 그쵸? 자, 그런데 이 건달형 입장에서는 한 달 용돈이 10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100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죠, 내 입장에서는. 그럼 나한테는 그 돈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파악을 해야 돼요. 거의 없다를 없다로 볼 것이냐? 아니면 있다로 볼 것이냐. 자, 이 문제에서는 그럼 어떻게 판단하느냐? 1, 2, 3, 4, 5를 쭉 보시면 속력이 일정한 운동, 속력이 증가하는 운동, 속력이 감소하는 운동, 증가하다, 감소하다, 감소하다, 증가한다. 자, 일단은 팩 죽였다 깨어나도 4번하고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속력이 증가한다로 말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자, 1번으로 본다는 소리는 속력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힘이 아예 없다라고 보면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3번을 보면 속력이 감소한다는, 마찰력이 아주 조금이라도 있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드라이 아이스 통을 이라는 걸 줬고, 그래서 유리판에 살짝 떴다는 표현을 쓰고, 그래서 마찰력이 거의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럼 출제자 의도는 뭘까요? 제가 보기에는 마찰을 없는 걸로 봐주세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고르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좋은 질문이에요. 답을 1번으로 일단 고르는 게 가장 현명하죠. 그리고 나서 이의제기를 해야죠. 쌤, 답은 1번으로 고르긴 했는데 이거 문제 좀 이상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으면 3번으로도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약간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제시하면 선생님이 그래 일단 답은 맞았네. 나는 답은 1번이라고 생각했어요. 채점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두 번째 다른 학생 아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난 이거 못 푼다. 그래서 답을 아예 체크도 안 했어. 그럼 이 학생이 일단 틀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의 신청을 했어요. 오케이 좋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이걸 언제 받아들여졌냐? 수능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다 나서 한 3월이 지나서 4월, 5월, 6월쯤 판결이 났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 문제는 오류가 있습니다. 라고. 하지만 이 학생은 이미 대학에서 떨어졌죠. 안타깝게도 이미 대학에서 떨어져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이 학생은 다시 합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좋아요. 여러분들이 중학교하고 다르게 고등학교 과정부터는요. 성적이 들어가요. 산출이 되고.
그래서 그게 맞았냐 틀렸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등급이 바뀌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의 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지는 게 늦어지면 등급은 이미 확정이 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최대한 출제자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입장이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내 입장에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출제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왜 냈을까? 그랬을 때 이게 답일 확률이 제일 높겠구나로 가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의 신청을 하시면 하시는데 답이 맞았는데 굳이 이의 신청할 필요 없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조용히 가만히 있습니다. 왜? 굳이 다른 애들도 이의 신청해서 혹시라도 맞는 걸로 판결이 되면 나만 손해잖아. 그때는. 그쵸? 그럴 땐 입 꾹 다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성적 확인해 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올 때가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서술형 채점을 할 때 틀렸는데 너무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동그라미 쳐버린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받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자기 성적에다 사인을 해요. 그럼 이제 끝이에요. 이제 못 바꿔요.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선생님, 이거 잘못 채점하셨습니다. 제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야기한다. 아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는다. 그죠? 두 번째의 경우가 좀 더 많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졸업식 날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5번의 답은 1번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속력이 일정하다. 왜? 힘을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으로 넘어가 보죠. 아까 그 얘기 조금 마음에 좀 담아두세요. 고등과정부터는 이제 실제로 성적이 대학의 좌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자, 7번. 자, 그림은 시간이 일정한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물체가 운동 방향에 대해서 이동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죠. 이때 사진을 찍었을 때 단서 조항이 하나 있죠. 사진과 사진을 찍는 시간 간격은 항상 어떻다? 일정하다. 같은 시간 동안에. 자, 빠르기 속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속력은 시간이 변하는 거분의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정할 때 얘가 점점점 커지면 빨라지는 거죠. 우리 당연한 거예요. 분모 분자 얘기니까.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옳지 않은 거에 동그라미 좀 쳐볼까요?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옳지 않은 거구나. 그래놓고 1번에 옳은 게 나오면 아싸, 맞았네. 그리고 1번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자, 옳지 않은 거. 이 물체의 속력은 점점 증가하였다. 맞죠? 2번. 타점 간격은 물체의 속력을 의미한다. 타점 간격이 속력이다 라고 얘기하긴 힘들겠지만 속력의 의미와 같다는 돼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간격은 위치죠. 거리죠. 간격은 간격이에요. 하지만 이 간격이 일정한 시간 동안 찍었기 때문에 속력에 비례한다. 같은 의미를 가질 수는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같다.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문제 내면은 지금 치사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낼 거야. 타점 간격은 물체의 속력이다. 이렇게. 그럼 틀려요. 단위가 다르니까. 다음에 3번, 2번은 맞고요. 3번. 이 물체는 같은 시간 동안 일정한 거리를 이동했어요. 같은 시간 동안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3번이 잘못됐네요. 자, 빗면을 굴러내려는 물체의 운동도 이와 비슷하게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겠죠. 해보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빗면 하지 마시고요. 간단한 얘기로 그냥 뛰어내리시면 돼요. 편할 거예요. 제일 해보기 빨라요. 하지만 뒷감당은 제일 다리가 아프겠죠. 보통 남자애들은 막 어렸을 때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막 하지 않나? 그런 거 놀지 않나요? 동네 애들 막 보면은? 막 뛰어다니고 막 어디 뛰어 올라갔다 담벼락 뛰어내리고 그러다가 다리 분질러져 갖고 아이고 거리고 그러고 놀잖아. 보통 보면 옆에서 보면 참 단순해요. 그쵸? 그 다음에 친구가 먹을 거 안 줬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이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았다. 자, 여러분들 물체가요. 예를 들어서 수평면이 있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힘을 받잖아요. 그럼 이 물체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겠죠. 물론 움직이는 방향에 반대로 힘을 받으면 이 물체의 속력은 점점점 느려질 것이고요. 그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은 답은 7번의 답은 일정한 거리를 이동하였다. 3번이겠죠. 자, 넘어가죠. 자, 9번. 자, 그린 가나는 두 물체의 일정한 시간 간격 사진을 찍은 건데요. 자, 가나 나나 간격은 서로 어떻죠? 가에서 물체 간격 똑같고 나에서 물체 간격이 똑같아요.
그럼 가는 가 나름대로 등속 운동을 한 거고 나도 나 나름대로 등속 운동을 한 거예요. 다만 가에서가 일정한 시간 간격에 대해서 그 물체와 물체 사이의 간격이 더 넓죠. 그러니까 가가 더 빠르다, 나가 더 느리다 라는 표현을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옳은 거 두 개 고르래요. 자, 1번 가나 모두 속력이 느려진다. 아니죠. 속력은 일정하다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가나의 속력은 일정하다. 뭐야? 1번 골랐는데 2번 두 개 고르면 바보네요. 그쵸? 2번은 맞아요. 자, 속력은 가가 나보다 빠르다. 왜? 같은 시간 동안에 간격이 더 넓었으니까. 답은 2번, 3번이겠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4번. 가의 물체에 작용하는 힘. 자, 이 물체는 등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힘이 작용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힘이 작용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5번. 가나 물체 일정한 크기의 힘. 그러니까 힘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죠. 이거는 둘 다 힘을 받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 3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1번으로 넘어가 보죠. 11번. 아, 맞다. 여러분들 우리가 맞다. 이거 우리 수업해 놓은 거 제가 영상을 우리 서버에다 올려놨었는데 서버가 고장났어요 지금. 그래갖고 유튜브로 올려야 되거든요. 혹시 자기 핸드폰에 유튜브가 차단되시는 분 있어요? 여긴 없네. 오케이. 어? 아, 핸드폰이 없어요. 화이팅. 자, 근데 그건 있어. 남자애들은 휴대폰 사주면 게임하다 끝나고 여자애들은 휴대폰 사주면 그놈의 SNS 하다 끝나고. 아, 뭐 그렇게 재밌나? 나는 그거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안 해봤거든요. 재밌어요 그게? 인스타그램이 아예 없어요 저는. 인스타그램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사진? 남의 거? 일단 톡할 수 남의 사진 봐요? 관종 아니 뭐 변태야? 왜 남의 걸 보고 그래? 그냥 남들 놀러 간 거 보고 뭐야 부러워? 그거 그렇게 쳐다봐 부러워 그러고 보는 건가? 재밌나 그게? 모르겠어 안 해봐가지고. 그 다음에 저것도 안 해요. 그 페이스북인가? 아예 저는 페이스북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일하게 SNS 하는 건 그거 톡 있죠 그거 카자로 시작하는 거. 그거는 해요. 왜냐고? 여러분들이 하도 문자나 그걸로 둘 중에 하나가 연락이 되니까 그거는 해요. 그거 말고는 블로그도 없고요 저는. 카페가 있긴 있어요. 카페는 왜 올려놓냐면 여러분들 자료 같은 거 올려줄 때 쓸 때 그냥 그런 걸로 용도로 쓰니까. 그래서 자, 그 다음에 11번 보죠. 자, 그림은 기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물체인데 그래프가 나오네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는요 정말 잘 봐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과정 혹은 수능을 본다 그래도 이 그래프는 계속 쓸 건데요. 혹시 수학 시간에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는요 X축과 Y축으로 나눠요. 자, 이때 우리가 보는 거는요 첫 번째 좌표점. 좌표. 즉 X값이 얼마일 때 Y값이 얼마이냐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 기울기는 뭔지 알죠? X가 얼마나 변했을 때 Y가 얼마나 변하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기울기를 보거나 아니면은 세 번째 면적. 즉 이 그래프에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요 X축과 접하는 면적을 본다거나 이렇게 세 가지를 봐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외우실 필요가 없는 게 X축하고 Y축 이름이 어떤 게 오느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의미하는 내용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래프의 이름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X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고, 시간. 단위는 S, 초단위네요. 근데 Y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동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단위는 미터 단위예요. 자, 이랬을 때 얘에서 기울기는 뭐가 되냐면 시간이 변하는 거분의 이동거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속력이 돼버리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력이 돼버려요. 저렇게 되면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하고 B가 있는데 이걸 A라고 놓으면은 밑에다 B를 하나 더 그릴게요. 이게 A고 이게 B라 그러면 여기가 4초일 때 여기가 10, 여기는 20이에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 자,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가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돼버리죠. 그렇다는 소리는 이거는 빠르기인 속력이에요. 자, 기울기 볼게요. B는 4분의 10이고요. 얘는 4분의 20이에요.
그럼 얘는 5m/s란 소리고요. 얘는 2.5m/s란 소리예요. 즉 빠르기가 A가 B의 몇 배예요? 2배 더 빠르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기억. 1번. A의 속력은 5m/s이다. 맞네요. 맞아요. 근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네요. 안타깝게도. 자, 2번. 속력은 A가 B보다 빠르다. 맞아요. 몇 배나 더 빨라요? 2배 더 빨라요. 자, 8초 후에 이동거리는 20m이다. 자, 8초 동안에 간 이동거리? 그러면은 2배로 늘리면 누구? A 거죠? A 거? 8초 B 거네. B 거 쭉 따라가면은 2배니까는 20이 되겠죠. 아니면 여기다 계산을 해봐도 되고요. 그래서 8초 후에 B의 이동거리는 20m이다. 맞네요. 4초 후 AB는 10m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떻게 보시냐면 4초 후, 4초일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 떨어져 있는 거죠. 4초 후에는 4초일 때가 10m 떨어져 있는 거고 4초 이후에는 둘 사이의 거리가 점점점 멀어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4번이 좀 표현이 애매하네요. 자, 5번. A와 B의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 모양은 기울어진 직선 이게 뭐야? A, B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의 모양은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아니죠. 얘는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을 그려보면은 일정한 속력이겠죠? 직선이 나오겠죠? 여기가 2.5, 여기가 5가 되니까. 자, 4번이 표현이 좀 애매한데 4번을 바꿀게요. 4초에서 A와 B는 10m 떨어져 있다. 이러면 맞겠죠? 조금 표현이 애매했네요. 대신 5번은 확실하게 틀렸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들 밖에 추운 데 있다 따뜻한 데 들어오니까 졸리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보죠. 13번. 자, 그래프가 또 나왔어요. 자, 그래프가 또 나왔고요. 이번에는 아까는 X축이 시간, Y축이 이동거리였는데 이번에는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 그래프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이거 다른 그래프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시간이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죠? 여기가 속력이라고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20에서 시작해서요. 여기가 6초인데 6초에서 끝나요. 직선 잘 긋죠? 마음이 고드니까 직선도 잘 걷어요. 여러분들 직선 잘 긋는 사람은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는 어디고 나는 어딘가. 아주 졸려 죽겠네. 그치? 요 시간대가 여러분들 저도 이해는 해요. 아침에 학교 갔다가 점심 먹고 이제 끝나서 이제 와서 저녁 먹기 전이고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왔죠. 얼마나 졸려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가다가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툭툭 쳐드릴게요. 자, 그러면 13번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죠. 자, 평균 속력. 자, 평균 속력은 여러분들 보세요. 전체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간 거리예요. 그래서 정석대로 하려면요. 얘는 몇 초 동안? 0에서 6초까지니까 6초 동안 이동거리가 얼마니? 그럼 요 면적에 해당하죠. 왜? 요 면적은 구하라고 하면 삼각형 2분의 1 곱하기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 문제는 2분의 1은 상수니까 그대로 놔두고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예요. 여기다 다시 시간을 한번 곱해주니까 거리만 남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거 외우면요 언젠간 또 까먹어요. 다음에는 까먹으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나타내시면 되고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네요. 2분의 1에 20에다가 곱하기 6 그러면 여기 3이니까는 3이 60 60m 이동했네요. 6초 동안에 60m 이동했으니까 답은 10m/s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건 스킬이긴 한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등속 평균 속력이라는 게 그 속력으로 일정하게 같다라고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6초 동안요.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6초 동안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이 일정한 속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다가요. 선 하나만 그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하고요. 요 사각형의 넓이가 같아지는 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딱 절반인 10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저렇게 기울기가 일정한 그래프에 대해서는요.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의 딱 절반을 잡으면 평균 속력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가정이 필요하죠. 언제만 가능하다고요? 저렇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혹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경우에서만 쓸 수가 있어요. 오, 뭔지 흔적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막 졸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책에 보면 이렇게 뭐 줄이 하나씩 꺼져 있죠. 이렇게. 그쵸? 많이 피곤하죠. 자, 그래서 자동차의 평균 속력은 얼마니? 그러면은 뭐야? 평균 속력이잖아. 답이 잘못됐네요. 자, 13번의 답은요. 서술형으로 바꾸자. 객관식 하지 말고 이거 문제가 잘못됐네요. 그러면은 지금 12번하고 13번하고 보기가 바뀌었어요. 지금 두 개가. 그쵸? 12번하고 13번하고 보기 좀 바꿔주시고요. 13번의 답은 10m/s라고 하시는 게 맞고요. 한 김에 12번 같은 경우는 정지할 때까지 이동거리 몇 미터였죠? 넓이 계산한 60m였죠? 그래서 60m라고 답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졸제 두 개 다 풀었네요. 자, 넘어가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15번. 자, 한 일이 0, 1. 자, 우리가 일을 한다. 자, 일에 대한 얘기 좀 잠깐 해보죠. 2 할 때 1, 2 할 때 그 1 말고 워크 할 때 1이에요. 자, 우리가 일을 한다. 일을 한다는 얼마나 큰 힘으로 그 다음에 물체에 얼마나 이동을 시켰냐. 그래서 이동거리를 곱해주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힘이 작용을 했을 때 물체가 이동한 방향하고 힘의 방향이 같을 때만 곱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인데 힘을 준 방향은 수직이다. 위로 줬다. 힘을. 그럼 이거는 수직 방향으로는 곱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평행성분만이에요. 평행성분만.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들고 있다. 자, 첫 번째 물체를 가만히 들고만 있다. 힘은 줬을 때 뭐가 없죠? 물체에 이동이 없죠? 한 일이 0이에요. 자, 그런데 물체를 들고 무빙워크를 타고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 소리는 힘은 위로 줬지만 물체 이동은 수직이죠. 이렇게 되면 곱할 게 있다 없다? 없다. 나라는 성분만 내가 물체 이동 방향으로 힘을 준 방향만 물체의 한 일이다.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일 때 방향 좀 조심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볼게요. 1번. 깡통에 쓰인 글씨를 읽는다. 이거는 물리에서 말하는 한 일은 아니에요. 그쵸? 물리에서 한 일은 물체가 힘을 받아서 물체 이동이 있거나 물체의 모양이라도 변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깡통에 줄을 매달아 원운동 시켰다. 이 원운동이 좀 골 때리인데요. 원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원이에요. 중심에 대해서 물체가 이 방향, 수직 접선 방향으로 움직여요. 순간. 그런데 물체에 힘을 주는 방향은 서로가 힘을 주는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에요. 저렇게 수직이 되면 힘을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 성분에 대해서는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2번도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러면 2번에서는요. 저 물체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고 싶으면요. 저 물체의 속력이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가 바뀌었는지 보면 되는데 저렇게 회전되는 경우는 일정한 속력으로 회전되기 때문에 등속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속 원운동은 한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자, 3번 깡통을 든 상태로 계단을 올라갔다. 이건 가능하죠. 왜? 힘을 주고 어쨌거나 위로 올라간 성분이 있으니까 얘는 가능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깡통을 든 상태로 오랫동안 서 있었다. 이건 거의 벌 받은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뭘 잘못하면 알고 보니 저 깡통이 50kg짜리 깡통이었어요. 그럼 벌 받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 깡통을 들고 수평면을 일정한 속력으로 달렸다. 이건 되죠. 깡통을 들고 수평면을 일정한 속력으로 근데 문제가 하나 있네요. 깡통을 들고죠. 힘을 준 건 위로 줬죠. 근데 이동한 건 수평 방향인데 이렇게 되면은 수직 성분이 되니까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한 일이 있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3번밖에 없죠.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애매해요, 여러분들. 아차는 순간 골라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차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적이 하락하고요. 아차는 순간 등급이 내려가고요. 아차는 순간 대학에서 점점 멀어지나 봐 노래 부르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고등학교를 1년 더 다니는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와닿지 않죠? 중학생이니까. 자, 그 다음에 17번. 물체에 힘을 주어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움직이게 했을 때 한 것을 나타내는 물리량, 즉 뭐예요? 한 일이죠, 일.
자, 그럼 일은 뭐라고 하면 되죠? 거기 보시면은 J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줄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그럴 줄 몰랐 줄 할 때 줄이에요. 나는 괜찮지 않았 줄? 깡통 응. 들고 서 있는 거는 뭔가 깡통을 들고 서 있는 거는 힘을 주긴 줬죠. 하지만 물체 이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 그래서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고 단위는 J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줄이라고 읽는다. 자, 그 다음에 19번 가보죠.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다른 세 개의 물체를 긴 나무 막대로 나란히 밀었대요. 나무 토막에 충돌시킨 뒤 각 수레가 밀고 나간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를 측정했대요. 자, 이 위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모두 서술하래요. 자, 나무 토막이 받는 마찰력의 크기는 모두 같대요. 자, 그런데 거기 보시니까는 결국은 나무 토막에 부딪혔을 때 수레가 가지는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나무 토막의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이 멀어지겠죠. 여기서는 마찰력은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나무 토막을 더 많이 밀고 간 수레가 에너지가 더 어떻다? 크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1번 위치 에너지. 자, 우리 배우는 건 에너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약간 공식이긴 한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중학교 때는 그게 편해요. 자, 에너지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역학적 에너지거든요. 역학적 에너지는 크게 둘로 나눠요. 운동 에너지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로 나누죠. 자, 운동 에너지는 공식만 써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 제곱. 자, 여기서 말하는 m은 뭐예요? 질량. 단위는 킬로그램 단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v는 뭐예요? 속력. 단위는 미터 퍼 세크예요. 이거 제곱이에요. 여기 조심하세요. 자, 어떤 물체의 속력이 2배로 늘어났다. 그럼 운동 에너지는 몇 배 늘어난다? 제곱이니까 4배 늘어난다 하는 거 꼭 까먹지 마시고요. 자,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표시된다? mgh. 자, 여기서 말하는 m이 질량, h가 높이. 자, 그 다음에 g는 이거 중력 가속도죠. 중력 가속도인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는 얼마로 배웠냐?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배우고요. 고등 과정에서는 저 9.8 곱하는 것 자체도 너무 뭐랄까 계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귀찮다. 그래서 10m 퍼 세크 제곱으로 하라라고 하기는 하는데 중등 과정에서는 별일 없으면 얼마? 9.8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21번 보죠. 자, 그림과 같이 옥상에 질량이 5kg짜리 물체가 놓여져 있대요. 자, 그럴 때 지면, 베란다, 옥상을 기준으로 할 때 위치 에너지가 얼마니?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기준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바뀌니까 그림으로 표시해 볼까요? 자, 지면, 자, 옥상이 있고요. 자, 지면, 베란다, 그 다음에 옥상. 자, 물체는 여기 있어요. 자, 그래서 옥상에서 베란다까지는 높이가 3m, 옥상에서 지면까지는 높이가 7m예요. 자, 그럼 문제에서 먼저 첫 번째 옥상을 기준으로 하면은 mgh에서 h가 얼마죠? 0이 되니까 얘는 위치 에너지가 0이에요. 자, 그럼 여기는 질량이 5kg짜리가 9.8m/s 제곱에서 높이가 몇 미터? 3m가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단위는 줄이고요. 여기는 5 곱하기 9.8 곱하기 높이가 얼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m니까 곱하기 7 해서 단위 줄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산수니까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가요? 23번 가볼까요? 아, 이래서 홀수하자 그랬구나. 짝수로 끝나서. 자, 23번. 자, 그림 가나는 위치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자, 첫 번째 위치 에너지는 뭐뭐 관계 있었죠? mgh죠. 위치 에너지는 mgh인데
그럼 여기서는 물체의 질량과 물체의 높이에 따라서 바뀝니다 라는 거죠. 결국은 G는 어차피 지구상에 있으면 모두 똑같으니까 그냥 가정하죠. 그렇게 같다고. 첫 번째 가실험에서는 높이는 모두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추의 질량이 다르겠죠. 그러면 A, B, C 중에 누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클까요? C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 다음에 질량이 같다면 높이가 제일 높은 나에서는 F가 위치 에너지가 제일 크겠죠. 그렇다는 소리는 나무 토막에 있는 그 뭐랄까 못을 박을 수 있는 게 에너지가 큰 거니까 가에서는 C가 제일 많이 박힐 테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F가 제일 잘 박히겠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옳은 것은 찾으래요. 가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높이와 관계 아니죠. 질량과 관계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나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질량 아니죠. 질량이 동일할 때 위치 즉 높이에 관련돼 있는 거죠. 2번에서는. 자, 그 다음에 3번 목과 파라핀의 마찰력은 여기서는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죠. 그래야 박힌 길이를 확인하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가에서 못이 박히는 깊이는 A, B, C도 아니죠. CBA죠. 거꾸로 됐죠. 자, 5번 나에서 추가한 일의 양은 D, E, F F가 쪽으로 갈수록 더 커지고 있으니까 5번이 맞네요.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저랑 중학교 3-1에 있는 3단원의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문제를 간략하게 좀 풀어봤어요. 이미 내용은 지난번에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 좀 하라고 문제를 준 거고요. 나머지 홀수만 풀었으니까 짝수 좀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뒤에 답지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하나 더 드렸죠. 추가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자, 요거는 운동하고 일과 에너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각각 답은 다 들어있고 내용도 좀 같이 넣어놨어요. 여러분들 하루 오래돼서 까먹었을까봐 내용 공부 좀 하시라고 넣어놨으니까 한번 좀 공부 좀 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됐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여러분들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끊어놓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뭐 시간도 애매하네요. 잠깐 쉬었다가 해도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 좀 마저 풀도록 할게요. 자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